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5의 실무를 해볼게요. 회사 이름은 다삼컴퓨터, 컴퓨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큰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예요. 자, 1번 문제 거래처 등록이죠. 자,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기초정보 관리해보면 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클릭. 자, 거래처 등록을 할 건데 거래처 종류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은행이죠. 신용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반 거래처예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일반 거래처 클릭하시고 맨 아래쪽 보면 그쵸? 한 칸이 비어 있어요. 자, 거래처 코드부터 책 보시고 02411이네요. 02411 이렇게. 자, 회사 이름은 부동 컴퓨터.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매출, 2번이 매입, 3번이 동시인데 숫자를 누르는 게 제일 편해요. 3번 동시. 그러면 커서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89-86-70759 이렇게. 대표자명 이주연, 그죠? 이주연 해주고, 업태는 제조,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렇게 써있죠. 자, 주소는 항상 우편번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주소 보면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10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엔터를 끝까지 치세요. 치면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 끝난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이 끝났으니까 ESC 눌러서 그쵸? 빠져나오면 되겠죠. ESC 눌러서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코드 번호가 있죠. 821 보험료래요. 821 보험료. 자, 그럼 프로그램 열어서 자,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이 있어요. 그죠? 클릭. 자,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열었죠? 자, 이 상태에서 822를 쓰면 얘가 822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롤을 조금 올릴게요. 그러면 커서가 지금 821에 와 있어요.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쪽이 현금 적용, 요 아래쪽이 대체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보면 일단 현금 적용 7번에 숫자 7 쓰시고 경영 한글로 경영인 정기보험료 납부 이렇게 돼 있죠. 자, 엔터. 그 다음에 대체 적용을 할 건데 밑에 보시면 여기 대체 적용가 있죠. 4번 밑에 5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미지급 이렇게 써있어요. 엔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6번 대체적으로 6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상계 이렇게 돼 있죠. 엔터. 그러면 적요가 현금 적요, 대체 적요를 다 입력한 거예요. 자, 다 입력했으니까 ESC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ESC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다산 컴퓨터에 올바른 뭐 선급금, 선수금, 자, 여기 써있죠.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을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열어볼까요? 자, 메인 메뉴에서 여기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 맨 끝에서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있죠. 이걸 클릭. 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거래처와 금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선급금 회원전자가 23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232만원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상을 넣을 거예요. 공상. 자, 그냥 쓰면 안 써지고 여기서 뭘 누른다? F2키를 누르면 돼요. F2키 누르고 공상 이렇게. 금액은 187만 3천원. 엔터.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선수금 클릭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선수금 보시면 오른쪽에 자, 일단 유수전자 21만원이 아니라 210만원이에요. 그러면 210. 자, 그 다음에 신곡상사 50만원 맞고 대외전자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건 삭제를 하면 돼요. 여기 삭제 이렇게 그러면 대차 차익도 없어졌고 잘 됐어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뭐 간단하죠? 다 됐으니까 ESC 눌러서 메인 하면 빠져나오면 돼요. 자, 다음은 큰 문제 2번.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일반 전표 분개를 하고 입력까지 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거래처 경제전자의 외상매입금 230만원 중 200만원은 당사에서 어음을 발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자, 외상매입금 갚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니까 자, 밑줄을 쳐 놓으세요. 금액은 230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200만원은 뭘로 줬어요? 어음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급어음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받았죠. 그쵸? 외상매입금,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30만원.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밑줄, 거래처를 입력할 거예요. 거래처 입력하는 거는 채권 채무 다 아시죠? 자, 2번 문제.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24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볼까요? 단기 차입금 8,200만원, 이자 비용 24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8,446만원이 되겠죠. 8,446만원. 자, 그 중에 일단 단기 차입금이 8,200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246만원이 이자를 준 거예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246만원. 자,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밑줄. 됐어요. 이제 3번 문제. 중국의 도키사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10,000네요. 선적일 환율이 1,400원. 이거를 회수하여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입금 당시 환율이 1,380원. 자, 그러면 일단 분계가 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 외상 매출금이. 자, 다시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일단 달러예요. $10,000. $10,000인데, 그쵸? 외상 매출금, 선적일 환율이 1,400원.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1,400만원. 자,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온 게 $10,000가 들어왔어요. 현재 환율은 1,38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1,380만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외환차손,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외환차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액이 차변에 생겼어요. 20만원. 그러니까 외환차손이다. 외환자손. 평상시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을 쓰고 결산 때는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을 쓰죠.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 쓸 거니까 밑줄. 이렇게. 자, 4번 문제 볼게요.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고 발행가액 전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자, 단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며 주식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원 있대요. 자,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 몇 주냐면 보통주 1,000주, 그쵸? 곱하기 액면 5,000원이에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따지니까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가 돼요? 500만원. 자,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7,000원을 발행했어요. 그쵸? 1,000주 곱하기 7,000원을 발행해서 돈은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에. 그러면 700만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 500만원짜리를 700만원을 발행했으니까 200만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데, 그쵸? 근데 자본 항목은 서로 상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서로 상계를 해야 돼. 지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상계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 얼마냐면 100만원. 이렇게. 자, 그래도 100만원이 남죠. 그죠? 자, 이건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0만원짜리를 700만원을 발행해서 200만원만큼 차익이 생기는데, 일단은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원을 없애주고, 그쵸?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당기분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1200만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불입액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생산부래요.
자,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DC형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DC형은 확정 기여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그 다음에 DB형도 있죠. 자, DB형은 확정 급여형을 말해요.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지금 DC형이니까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를 쓰면 돼요. 자, 퇴직급여. 그런데 지금 12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영업부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생산부. 그러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그 다음에 500번대 퇴직급여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500번대만 제라고 표시하고 800번대는 표시를 안 할게요. 그래서 자, 사무실계 4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40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800만원이죠? 800만원은 그렇죠? 생산부예요. 제조부. 그래서 제조 원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1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전기에 회수 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은상전기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예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받으면 대변에 뭐가 와요? 대손 충당금이 오죠. 그렇죠? 요게 포인트다. 자, 일단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왔냐면 250만원. 그래서 250만원. 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뭐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250 이렇게. 자, 일단 분계를 일반 전표를 다 풀었어요. 그렇죠? 일반 전표 다 풀었으니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 자, 프로그램 여시고 일반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몇 월달이에요? 7월달 07 엔터. 28일이에요. 28일 3번 차변에 자, 외상 자, 외상매입금 코드를 쓰십시다. 코드. 자, 외상매입금 251 그쵸? 251 외상매입금. 자, 거래처 써야 되죠. 밑줄 친 곳은 거래처 경제 경제전자. 자, 금액으로 할 때는 엔드 230. 자, 날짜 엔터. 차변 끝났으니까 4번 대변에 지급어음 252에요 252 지급어음. 얘도 경제. 자, 엔드키. 금액은 200만원 해주고 날짜 엔터. 또 대변이니까 대변도 엔터. 채무 면제 이익 합계 맞죠? 그럼 밑으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자, 올라가면 밑에 분계가 보여요. 이렇게. 우리 한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9월달이에요. 그럼 ESC 한번 누르고 09 이렇게 엔터. 며칠이냐면 3일 03. 3번 차변 단기. 자,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 넣어야 돼요. 하나은행. 자, 엔드키 8200. 자, 날짜 엔터. 또 차변 있으니까 차변도 엔터. 이자 비용 엔터. 자, 엔드키 246만원 이렇게.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보통예금 몇 번이에요?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방향키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9월달이니까 여기서 하면 되죠. 12일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1380. 야, 잠깐만요. 자, 엔드. 금액으로 갈 때 엔드키 누르는 거예요. 1380.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외환 차손이에요. 외환 엔터. 차손. 자, 엔드키 20만원.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 외상 매출금. 거래처 도키 DO.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4번 문제 10월달이에요. ESC 한번 10월 엔터. 며칠? 07.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엔드 700. 날짜 엔터. 4번 대변 자본금이죠. 자본. 자, 엔드 자본금 500. 자, 날짜 엔터. 대변도 엔터.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주식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엔드 100만원이에요. 자, 날짜 엔터. 대변 엔터. 이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5번 문제도 10월달이야. 그럼 여기서 하면 되죠. 28일 3번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그쵸? 퇴직급여 여기 800번대 엔드 400만원. 자,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또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 생산부, 그죠? 제조원가. 제조원가 선택하시고 엔드 800. 날짜 엔터. 4번 대변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11월 달이에요. ESC 한번 11월 엔터. 며칠이냐면 12일. 자,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엔드 250.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니까 그죠? 여기 외상매출금 써있는 거 109번. 자,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이러면 일반 전표가 끝났어요. 그죠? ESC 빠져나오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해볼게요. 큰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자, 분계부터 풀어볼게요. 회사 영업부 야유회를 위해 도시락 10개를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했대요. 지금 30에 3만원. 그쵸? 과세예요.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일단 과세용부터 써볼까요? 매입 쪽 카드 과세 57 카과가 되겠죠. 카과.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니까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자, 영업부니까 800번대. 일단 금액은 30만원. 그쵸? 그 다음에 부가세 있어요. 자, 부가세 대급금. 그쵸? 매입세금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3만원. 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33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를 변경해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는 카드, 어음 배서양도, 가지급금은 그쵸, 거래처를 변경해야 돼요. 됐고. 자, 2번 문제. 제품을 만들고 난 후 나온 철 스크랩을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 132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수취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비익을 쓰래요. 자, 그럼 분계가 자비익을 쓸 거니까 그죠? 대변에
자비익 얼마냐면 자 132만원에 132만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120에 12만원이죠. 120만원에 부가세 12만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됐어요. 자, 돈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차변에 현금. 그러면 132만원. 이렇게 되겠죠. 과세 유형은 뭐예요? 증빙이 있다 없다? 지금 증빙이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증빙 14건별 그렇죠? 14건별이 뭐예요? 무증빙 증빙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선월제에게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하면 뭐예요? 영세예요. 12영세.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빙에도 여기 보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볼까요? 자 제품을 팔았어요. 대변에 제품 매출 수출한 거죠. 금액은 52만원 52만원. 일단은 50만원 현금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냐면 470 이렇게 되겠죠. 자, 수출 영세잖아요. 그죠? 내국신용장 그리고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12영세를 뜻하는 거죠. 12영세.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우성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같이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800만원은 하음공업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공급가에 보이시죠? 1000만원. 자, 그 다음 부가세가 100만원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자, 1100만원 팔았는데 일단은 800만원은 배서양도 받았어요. 받을 어음 800. 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300. 이렇게 되겠죠. 자, 받으러 배서양도 한 거니까 뭐예요? 자, 밑줄. 그렇죠? 거래처 변경을 할 거예요. 자, 매출 쪽 부가세 있고 세금 계산서 10일 과세죠.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미국의 마크사로부터 수입한 업무용 컴퓨터 600만원 관련하여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부가세를 당자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자, 일단 세관이죠. 인천세관. 인천세관이면 55 수입이에요. 자, 세관 문제, 그죠? 인천세관. 일단 과세용부터 쓸게요. 55 수입. 자, 55 수입은 뭐예요? 세금만 분개해요. 그죠? 뭐 관세나
부가세 뭐 이런 거. 지금 부가세만 어디서 냈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자, 공급가액이 600이니까 부가세는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자, 부가세 대급금을 낸 거죠. 60만 원. 이렇게. 자, 됐죠? 6번 문제 볼게요. 공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간식을 비치하기 위해 두나 과일로부터 샤인머스켓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대금 27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그쵸? 현금 영수증 있죠? 자, 과일이니까 뭐예요? 면세야.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면세. 여기 품목 보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죠? 과일 면세. 자, 그리고 공장 직원들 휴게실이니까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분개를 해볼까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니까 제주원가예요. 제라고 하고 금액은 27만 5천원. 자, 돈은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27만 5천원. 자, 과세 유형은 현금 영수증 면세죠. 62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분개를 다 해봤어요.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메인 매출전표 클릭하시고 메인 매출전표 1번 입력해 볼게요. 1번 7월달이에요. 그러면 07 엔터. 자, 7월달로 들어왔죠. 7월 며칠? 03. 이렇게. 자, 과세 유형 57 카과예요.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쓸게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을 쓸 건데 카가, 현가, 건별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33만원. 이렇게 33만원 입력하는 순간 얘가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30에 3만원. 자, 거래처는 만나 도시락. 엔터. 자,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F2. 신용카드사. 무슨 카드예요? 현대카드예요. 현대카드 바로 보이네요. 현대카드. 자, 분개 유형은, 여기 분개 유형은 항상 3번 혼합으로 놓으면 되겠죠. 3번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복리후생비. 복리, 이렇게. 복리후생비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253 미지급금 33만원. 자, 미지급금 거래처 변경해야 돼요. 그쵸? 현대카드. 그래서 거래처 변경은 카드, 어음 배서양도, 가지급금은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된다. 자, 됐고. 자, 2번 문제 8월달이에요. ESC 한번 08 엔터. 자, 8월 6일 06. 과세 유형은 14건별이죠. 14건별. 자, 잡이익 이렇게 쓸까요? 잡이익. 자, 카가, 현가, 건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가, 현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공급 대가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써야 돼요? 132만원. 엔터 치는 순간 120에 12만원.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거래처는 최한솔. 자, 엔터. 자, 3번 혼합으로 놓을게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을 뭘로 고쳐요? 잡이익. 이렇게. 잡이익. 그럼 대변은 됐고. 3번 차변에 현금 몇 번이다? 101 현금. 엔터. 자, 3번 문제. 같은 8월 달이야. 그럼 여기서 입력하면 되겠죠? 8월 29일.
그쵸? 12영세. 뭘 팔았어요? 제품. 자, 금액은 520만원. 거래처 선월제 해주고, 자, 엔터. 전자 있죠? 1번 전자. 자, 영세율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F2, F2. 자, 1번은 직수출일 때. 그러니까 16수출은 1번. 12영세면 3번 이거예요. 지금 12영세잖아요. 그죠? 내국 신용장. 자, 엔터. 이렇게 되겠죠. 서류 번호 없고, 엔터. 분계는 항상 3번.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그쵸? 3번 차변에 일단 현금이 있네요. 101 현금 5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108 외상 매출금 470. 자, 됐죠? 엔터. 자, 다음 문제 4번. 4번 문제 10월달이에요. 그러면 ESC 한번 누르시고, 자, 10월 엔터. 15일 이렇게 되겠죠. 자, 과세유형은 10일 과세.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 금액은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거래처 우성유통.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는 맞아요. 차변에 받으럼 몇 번이다? 110 받으럼 금액은 800만원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받으럼 어음 배서양도니까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돼요. 받으럼 누구 거? 하음공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300 맞죠? 그러면 엔터. 자, 다음 5번. 같은 10월 달이네요. 자, 30일 55 수입 컴퓨터 이렇게 쓸게요. 컴퓨터. 자, 금액은 부가세가 60만원이니까 공급가액은 600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부가세가 60만원. 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죠. 인천세관 해주시고, 자, 전자는 없죠. 그냥 수입세금 계산서요. 넘어가고, 자, 분계는 3번 혼합. 자, 우리가 55 수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4번 대변의 102 당자예금. 그쵸? 60만원 맞죠? 엔터. 자, 6번 문제 12월 달이에요. ESC 한번 12월 엔터. 자, 며칠이에요? 2일 02 해주고 62 현면. 그쵸? 현금 영수증 면세. 과일 이렇게 쓸까요? 과일. 자, 금액은 27만 5천원. 면세니까 부가세 없고. 거래처는 두나 과일이에요. 두나 과일. 이렇게. 자, 엔터. 분계는 3번 혼합. 이렇게 해줄게요.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복리후생비. 그쵸? 그런데 제조원가. 그쵸? 500번 때 제조원가를 선택해야 돼요. 자, 4번 대변에 101 현금이죠? 다 됐어요. 엔터.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가 1번부터 6번 다 입력했죠? 자, ESC 빠져나올게요. 이렇게. 자, 이제 큰 문제 4번.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 그죠? 오류가 발견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정할 거예요. 자, 1번 문제 쭉 보니까, 부가세 없고, 그죠? 일반 전표예요. 그러면 일단, 그쵸? 분계를 먼저 보고, 요거를 맞춰봐야 돼요. 자, 일반 전표 클릭. 11월 1일이에요. 일반 전표 11월 1일. 자, 단기 매매증권 현금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호수의 주식 1000주를 단기간 차익을 목적으로 12,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발생한 수수료 12만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였다. 자, 이 단기간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뭐야?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 매매진 건은 수수료를 따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진 건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한번 분개를 써볼까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진 건 그쵸? 10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00만원. 이렇게 하고 수수료 비용이 와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그쵸? 수수료 비용. 자,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84번을 꼭 써야 돼요. 그쵸? 판관비 쓰면 안 돼요. 984번. 이렇게 1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212만원. 분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따로 합치면 안 돼요. 뭐 매도 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수수료 있으면 합쳐 쓰지만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를 따로 쓴다. 자, 그럼 프로그램 열어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밑에다 쓰면 안 붙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여기 보면 전표 삽입이 있어요.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중간에가 열려요. 중간에가. 그래서 3번 차변에 자, 수수료 비용인데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 뭘 쓴다? 이걸 써야 돼요. 984번. 이렇게. 자, 엔드. 금액은 12만원. 이렇게 해주고, 단기 매매증권도 바꿔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1200만원이에요. 1, 2, 뿔뿔. 엔터. 그러면 수정이 끝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들 바람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선물 세트, 그쵸? 80만원. 부가세 별도네요. 종이 세금계산 수치를 송호품비로 했대요. 자, 거래처에 줄 거니까. 그리고 원재료 매입 거래처는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되는데 송호품비로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송호품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11월 26일이에요. 자, 일반 전표는 닫고,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날짜는 11월 26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과세 유형부터 틀렸어요. 그죠? 과세가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바꿀게요. 자, 거래처 선물이니까 54 불공이에요. 그쵸? 거래처 선물 세트. 자, 80에 8만원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산들바람에서 사왔고, 산들바람에서 사왔고, 자, 그 다음에, 자, 뭘 써야 돼요, 또? 자, 불공이니까 불공 사유를 써야 돼요. 자, F2 눌러서, 자, 불공 사유,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4번에 있죠?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여기 3번 혼합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왔어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다. 기업.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아까 원재료 매입 거래처는 뭐라 그랬어요?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원가를 꼭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101 현금 88만원. 자, 됐어요. 엔터. 자,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볼게요. 결산. 자, 큰 문제 5번 결산. 1번 문제.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463만원, 매입세액은 2286만원, 환급세액이 823만원이래요. 자, 이걸 분개로 하는 거죠. 그죠?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없애줘요. 그쵸? 1463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주겠죠. 얼마냐면 2286만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는 거야.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세금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차변이 지금 차변에 생겼으니까 뭐다?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금액은 823만원. 됐죠? 자, 2번 문제. 10월 1일에 로베전자에 3천만원을 대여하고 연 7%의 이자를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결산 분계를 하래요. 자, 3천만원을 빌려줬어요. 연 7%. 그쵸? 근데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자, 그죠? 올해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올해 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3개월치 이자를 계상해야 돼요. 결산에. 그래서 자, 식을 한번 쓰면 자, 내가 빌려준 거는 3천만 원이에요. 자, 곱하기 연이율 7%.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2분의 3이잖아요. 그죠? 10월 달부터 그쵸? 10월, 11월, 12월 3개월 3 그쵸?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2만 5천원 52만 5천원이 나오죠. 이게 요번 연도 3개월치 이자예요. 그쵸?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볼게요. 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해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안 받았지만, 발생주에 따라 올해 발생한 3개월치 이자를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3개월치 52만 5천원 해주고, 대변에 이자 수익 52만 5천원. 자, 그럼 분계가 됐죠. 자, 3번 문제. 신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일부인 1,300만원에 만기 상환 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했대요. 그죠? 장기 차입금 중에서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성 대체를 해야 돼요.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를 어떻게? 유동 부채로 전환해 준다. 자, 볼게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없애주고 1,300.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야. 이거를 어떻게?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전환해 주는 거죠. 1,300만원. 그러면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분계가 둘 다 거래처를 써야 돼요. 밑줄. 신한은행. 얘도 밑줄. 이렇게. 자, 분계 1번, 2번, 3번을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클릭. 날짜는 12월 31일. 자, 3번 차변에 1번 문제. 부가세 예수금 엔드 금액은 1,463만원. 자, 또 차변 있죠. 그죠? 차변에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자, 엔드 823만원. 이렇게. 자, 4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대급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세요. 자, 2번 문제. 3번 차변에 미수 수익 엔드 52만 5천원.
4번 대변에 이자 수익 52만 5천원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3번 문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엔드 금액은 130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결산 분계 3개가 다 끝났어요. 자, ESC 빠져나가고. 자, 6번 문제 할 거예요. 조회 문제. 그쵸? 자, 1번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포인트는 뭐예요? 거래처를 물었어요. 그죠? 거래처 이름이 나오거나 거래처는 하고 물어볼 때 어디로 들어간다? 거래처 원장.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 있어요. 클릭. 자, 물음이 6월 말 현재. 그러면 1월부터 6월로 들어갈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 계정 과목 뭐예요? 외상 매입금 251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쭉 엔터 치세요. 쭉 끝까지 엔터.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래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잔액이 가장 많으냐? 그럼 잔액을 봐야 되겠죠. 잔액.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여기. 그쵸? 민선전자. 물음이 거래처명과 금액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민선전자랑 금액은 3,660만 3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1기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소모품비 지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그 금액. 자, 가장 많은 달, 월이, 그죠? 가장 많은 달 또는 가장 적은 달, 총계정원장이에요.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은 뭐다? 총계정원장. 자, 이거는 ESC 빠져나가고. 자, 총계정원장 여기 있죠? 총계정원장 클릭. 자, 일단 1월부터 3월이죠, 그죠? 1월 엔터. 그 다음에 3월 엔터.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예요. F2 누르고 소모 한글로 소모. 자, 소모품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800번트 맨 끝에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비. 그러면 830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830을 쓰는 게 좋겠죠? 830 이렇게. 자, 그럼 월별로 보여줘요. 1월달, 2월달, 3월달. 가장 적은 거 8달, 2월달. 그래서 2월달 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음이 2개죠. 2월달이고 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1기 확정 신고 중 하이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 계산 총 매수와 매입세. 자,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보면 뭐예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금 계산서의 매수를 물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부가세 메뉴에 있어요. 큰 메뉴 여기 부가세 메뉴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클릭.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단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엔터 치면 자, 여기는 매출, 여기는 매입이에요. 그죠? 매출, 매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금 계산서 매입세, 매입 쪽을 물었어요. 그죠? 발급받은 매입 쪽이다. 매입 쪽 클릭하고 자, 거래처는 하이일렉 여기에요. 하이일렉. 그러면 매수는 2매, 매수는 2. 그 다음 물음이 뭐예요? 매입세액은
44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매수는 2매, 금액은 44만원 이렇게. 매입세액을 물었으니까 매입세액 하고 매수.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자, 프로그램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시고, 그쵸? 자, 다른 창은 닫으란 얘기예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 자, 1번 문제는 민선전자예요. 여기 민선전자 금액은 3,660만 3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2월달 그쵸? 80만원 이렇게. 3번 문제 매수가 2매 2 쓰고 2매 금액은 44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객관식은 여기다 체크하면 되고 그죠? 닫기 이렇게. 객관식까지 다 했으면 답안 저장 원래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기가 다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